콩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밀과 쌀 가격도 폭등했어요. 그런 식으로 쌀값이 서너 배로 폭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월가의 자산 배분이 인권을 짓밟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제가 입을 연 이유예요. 투기 세력이 단시간 안에 식량 가격을 두세 배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런 상황에 적응할 수 없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지난 2008년 6월 미국 의회 청문회. That's necessary. A year is not necessary. A year is more. I mean, that's. 마스터스는 월가가 대규모 자금을 상품 시장에 쏟아부으면서 투기를 조장했다고 증언했다. 주식 시장에 거품이 있는 것과 상품 시장에 거품이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 시장 가격이 2배로 오르면 먹을 수 없어서 굶는 사람들, 집에 난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주식 시장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주식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주식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아침으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을 기름처럼 자동차에 넣는 사람도 물론 없죠. 따라서 투기 자본 유입 때문에 상품 가격이 2배로 오를 경우 투자와 관련이 없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품과 주식의 차이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제기하려는 문제였습니다. 월가의 방식을 쫓아 금융으로 부를 창출하고자 한 나라들은 더 큰 위기에 몰려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아이슬란드.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민들은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맥주 가격은 400크로나 500크로나 정도였는데 지금은 800, 900크로나나 해요. 어떤 물건은 80% 이상이나 올랐어요. 물가가 정말 미쳤어요. 수입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들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려도 팔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동차나 집을 사지 않는다. 불경기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지난해에 비해 신차 판매 규모가 약 80%는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 충격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주택을 차압당하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짊어진 사람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져 있다. 적십자사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경제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평생 모아온 저축을 잃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충격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죠. 아이슬란드 경제는 GDP 6배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에 짓눌려 있다. 많은 기업들과 가정이 외환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크로나화의 가치는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빚더미 위에 부를 쌓았던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현재 1인당 약 4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을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는 새로운 해결사를 원하고 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G20 국가들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G20 국가들은 5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이 G20가 중심이 돼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소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하자 하는 그런 기본 원칙에 있어서 국제공조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집행이 됐고요. 위기를 초래한 국제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이는 2010년 올해 캐나다와 한국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각종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등록을 의무화하자, 정보 공개를 강화하자, 또 신용평가회사 같은 데는 업무의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 또 예를 들면 은행들이 그 대출을 함에 있어서 그 건전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G20의 적절한 역할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되 시스템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세계 경제에는 여전히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부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몇 년 더 걸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뉴욕 멜론은행의 경제학자 리처드 호이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9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 침체의 바닥에 들어섰으며 곧 경기 확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의견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더블딥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더블딥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이후 세계 부의 지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처음으로 수출 세계 1위에 등극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국은 비교적 선전하여 세계 9위의 무역국가 반열에 올랐다. 한국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을 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에 경제학자들은 일단 한국의 증시를 보고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앞으로 수년간 가장 막강한 경제 성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금융이 발전한 미국, 유럽에 비해 제조업 등 실물 경제에 기반한 동아시아가 강한 내성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 부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가늠하게 한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약진은 선진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